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기초영어 첫 강의 시작합니다. 기초영어는 뭘까요? I'm a boy, you are a girl 같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우리는 기초영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초등학생이 아니라면, 그리고 성인일 거 가능성이 높은데요. 성인이라면 나는 소녀고 너는 소년이야, 이런 말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초 영어라고 하고 배워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토론 같은 거 우리말을 하더라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이 미천하잖아요. 근데 이미 성인인 여러분들이 그런 문장을 들으면서 뭔가를 배운다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설명하는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린애같이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해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썩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영어의 정의는 뭐냐? 내용은 성인답게, 성인에 해당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내용으로 하되 자세히 설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CNN이나 BBC 뉴스 정도, 그 정도는 듣자. 미드 영화나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것은 자막 없이 듣자. 그리고 영어 토론 또는 영미 소설, 타임즈나 워스턴 포스트나 뉴스위크 정도의 독해력을 키우자. 일상회화는 물론이겠죠.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 영역까지도 성인이라면 이 정도의 실력을 키우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I'm a boy, you are a girl, 이걸로 시작해가지고는 끝도 없는 거죠. 자, 그럼 기초영어의 정의는 전 명확합니다. 내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용은 성인다운 문장이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런 지문을 보고 한국어로, 모국어인 한국어로 바꿔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토론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초영어는 단어 좀 설명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찾는 번거로움을 좀 덜어다 주고, 그리고 해석을 해주면서 내가 뭔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면 왜 다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럼 내가 이러면서 구문을 배워야 되는 것인가? 물론 구문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저는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구문은 제가 많이 강의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어순 절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순에 신경 쓰거나 구문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구문을 알고 문장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이상한 생각을 절대 줄 생각도 없고, 그렇게 영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키라는 것은 열쇠, 그러니까 뭔가 열어. 스트레티지는 전략.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전략이란 건 뭔가 해결해 주는 전략이겠죠. 중요한 전략일 겁니다. 잘 먹는 거죠. 웰빙 생각하면 돼요. 잘 먹는 거, 건강하게 먹는 것도 좋고요. 그것의 핵심 전략은 음식을 선택하는 거야. 실렉트가 선택하다. 자, 대신하는 단어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것은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것은 이런 느낌인데요. 음식인데 이건 offer, 제공해요. significant, 상당한, amount, 양, nutrient, 영양, 상당한 양의 영양분을 제공해 줘요. 그렇지만 small number, 소량의 열량, 칼로리죠. 열량을 제공하는 거. 다시 볼게요. key strategies, 뭔가 해결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있구나. 열쇠 같은 전략이 있구나. 웰빙, 그쵸? 건강하게 먹는, 그것은
음식을 select 선택하는데 음식이 뭐죠? that 그건 상당한 amount 양의 nutrient 영양분을 제공해 주지만 small number 칼로리는 small한 적은 그런 음식. 자, 이걸 들었을 때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기초 용어예요. I'm a boy, you are a girl 짧은 문장 갖고 여러분들이 배우면 맨날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도 성인인데 이 정도 문장 갖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서 어떤 복잡한 내용이나 철학적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한글을 바꿔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가끔 철학 강의 들어보시면 아이고 하면서 어깨를 물을 탁 칠 정도로 감동이 오잖아요.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데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전두엽의 발달에 따른 또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문해력이나 사회를 보는 힘, 뭐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경험적 지식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I'm a boy, you are a girl 같은 문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기초용어는 문장이 절대 쉬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성인이면 나이에 해당하는 지문을 보셔야 돼요. 단지 설명을 자세히 할 뿐이다. 그 정도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보죠. 자, if 만약에 particular 특정한 food 음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high ratio, ratio는 비율이에요. 비율. nutrient, 영양분의 비율이 높아. 뭐에 대해서? 칼로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2가 대해서 때, 뭐 5대 2 할 때 쓴 단어가 몇 대 몇 할 때 이거 쓰거든요. 이게 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대 2 이런 형식으로. ratio니까 비율이죠. 5대 2의 비율로. 그런 개념에서 높은 비율의 영양분. 영양분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칼로리에 대해서 비율이 높아, 영양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영양적으로, nutrition, 영양적으로 dense하면 밀집한, 응집한이에요. 영양적으로 굉장히 응집되어 있는 food,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procedure란 말은 절차, 일련의 행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투표를 한다, 총선을 한다 하면은 처음에는 뭐 게시를 하고 선거하고 그 다음에 투표하고 그 다음에 개표하고 그게 하나의 일련의 행동의 절차잖아요. 그걸 영어로 procedure라고 해요. 자, 그런 일련의 행동 또는 절차 과정 determine 결정하다. 결정하는 과정이 있겠죠. 영양분 nutrient density 이게 density가 dense란 단어에 ITY를 붙인 거거든요. 이 ITY는 좀 어렵게 말하죠. 초등학생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추상명사, 추상적인 명사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에서 beauty가 되면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니까 하여튼간에 밀집한 밀도 되겠죠. density 음식의 영양의 밀도를 결정하는 과정. 그렇죠? 결정하는 과정은 consist of 구성되어 있다. add 더한다. 퍼센테이지를 더하는 거예요. 뭐뭐에 recommended 권장된 다이어트 하면 음식이에요. 다이어트리가 되면 음식물에 권장 식사 허용량이 되겠죠. allowance 허용 ANC 명사 허용량이 되겠죠. 권장 식사 허용량의 퍼센테이지를 더하는 것이다. 자, 뭐를 위한 8 essential 8개의 essential은 필수 그 다음에 nutrient 영양분 8개의 필수 영양분을 위한 그쵸? 권장 식사량이 있겠죠. 그것의 퍼센테이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 필수 영양소는 이게 리스트되어 있다. 열거되어 있다는 거죠. 패키지, 포장지 라벨에 열거가 쭉 돼 있어요. 자, 그다음 한 서빙을 위한 서빙이란 건 음식을 제공할 때 서빙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서빙하는 거니까 1인분 정도 되겠죠. 1인분에 대해서 한 번 딱 먹을 때 한 번 서빙될 때 음식물에 대해서 패키지 라벨에 붙어 있는 거 그것의 어제 퍼센티지 권장 식사량을 허용량을 더하고 그리고 divide 이게 나누는 거죠. 나눠
뭐로 나누는데? number, 수로 나눠.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자, 어떤 수로 나누냐면 칼로리, 예? 열량, 서빙당 한 번 서빙, 한 번 음식 제공하는 거, 한 끼당 열량의 열량까지 열량수, 열량의 그런 수로 나눠. 그게 바로 절차야. 첫 번째는 하루 권장량을 더하고, 근데 두 번째로는 열량으로 나누고, 뭐 그러다는 얘기죠. 그게 뭐 그런 과정으로 하면 this ratio, 이 비율, 이렇게 만든 비율이 되겠죠. 비율은 nutrient, 영양 밀도라고 불리는데, 영양 응집도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provide, 제공한다. quantitative, quantity가 양이잖아요. quantity, quantity, 양. 근데 quantitative, iv가 붙으면 그냥 양과 관련된 어떠한 거예요. 그냥 양적 베이시스, 베이스가 아무래도 음악의 기초 아니겠어요? 기본 바탕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양적 기준, 바로 밑에 깔리는 거, 양적 기준을 제공하죠. 뭐를 위한? For judge, 판단하다. nutritional, 영양. quality, quantity는 양, quality는 질. quality, 음식의 영양가의 질, 그렇죠? 영양가의 질을 판단하는데 양적 기준을 제공한다. higher, 더 높아요. 스코어란 말 점수가 되겠죠? 비율 점수.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higher, 더 높아요. 영양의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영양 nutrient density, 밀도가 높은 거죠. 음식에. if, 만약에 두 음식이 있어요. 얘가 same, 같은 number, 숫자의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per, 뭐당? 서빙당, 한 번 음식 제공할 때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은 nutrient, 영양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nutritional, 영양적으로 density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무튼 그 앞에 있는 얘가 되겠죠. 얘가 더 영양가가 더 높은 거겠죠. 자, 이러한 컨셉, nutrient, 영양의 밀도, 영양 응집도에 대한 개념, 컨셉, 이러한 개념은 help, 도와줘요. health conscious. 자, 이 conscious라는 단어, 이 단어죠. SCIOUS. 그 다음에 NESS를 붙이면 영어로 consciousness거든요. consciousness. 이게 의식이란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생각하는 거, 건강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죠. 건강을 의식하고 몸무게를 의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고 몸무게를 막 신경 쓰고, 이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겠죠. conscious, 의식적인. 건강을 의식하고 몸무게를 의식하는 사람이 information, 정보죠. 정보가 있는 choice, 선택을 하게끔 도와줘요. 내가 help를 여기다 연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순서대로 보세요. 컨셉, 영양 density의 컨셉이 help, 도움을 줘요. 건강을 신경 쓰고 몸무게를 신경 쓰는 사람이 make, 하게 되겠죠. 정보가 있는 초이스를 하게끔 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여러분? 자, with는 뭐뭇을 가지고 또는 뭐뭇을 함께. number, 수, food, 음식, available. 이 단어는 가까이 있어서 얻을 수 있다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음식의 숫자와 그리고 그 약속과 주장, 음식과 함께 따라오는 약속과 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음식은 뭐가 좋아요, 뭐가 영양가 얼마큼 있어요. 그런 주장도 있겠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음식의 양, 숫자와 그리고 약속과 주장, 그와 함께 따른 약속과 주장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어떤 하나의 방법이 필요해요. 음식을 evaluate, value,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음식의 가치를 평가할 어떤 하나의 방식이 필요해요. density, 자, nutrient, 영양의 density가 바로 하나의 테크닉이 된다. 기교가 되겠죠. 소비자가, 컨슈머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음식을 선택하는데. 제가 최대한 문법적인 요소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말로 표현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문법적인 요소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 제가 머릿속에 해석할 때는 문법적인 사항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자, 그럼 우리가 들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기초 용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어, 어휘라는 게 아마 문제가 되죠. 어휘를 몰랐을 것이다. 기초라는 건 단어를 많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제가 다 모른다 가정하고 하나씩 다 설명해 줬고요. 그리고 나서는 문법적인 사항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듯이 자,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은 얼추 해석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기초 영어라는 게 과연 존재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지문을 보셔야 되고요. 고등학생은 대학생은 또 성인은 성인에 해당하는 지문을 보셔야 돼요. 성인이 예를 들면 어린이 동화책 보면서 아주 쉬운 거 보면서 되게 만족하고 그러면 영어가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게 오히려 오랜 시간에 걸려갈 수 있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어휘만 알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나는 탐이고 너는 존이야 뭐 이런 거 문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 영어는 문장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나이에 맞게 할게요. 제가 나이에 맞게 그러나 설명만 자세하게 이게 좀 기초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바로 CNN, BBC 뉴스 듣기, 미등의 할리우드 영화 자막 없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어 토론도 편안하게 영미 소설 읽을 정도, 타임즈나 뉴스위크나 워스턴 포스트 정도는 읽어야죠. 일상회화는 물론이겠죠. 그러므로 관심 분야의 전문 영역까지도 다룰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초등학생을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바로 성인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자, 이제 첫발 되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서 기초 정도는 뭐 어휘 정도는 저는 공짜로 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